네, 안녕하세요. 저는 플래시 블레이드의 새로운 차세대 모델인 플래시 블레이드 S를 오늘 소개해드릴 퓨어 스토리지의 데이터 아키텍트를 담당하고 있는 송성환입니다. 아마 오늘이 공식적으로 저희의 차세대 모델 플래시 블레이드 S를 소개해드리는 아마 첫 번째 시간이 될 텐데요.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신 점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제품의 구체적인 내용을 소개하기 전에 현재 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과제, 그리고 퓨어 스토리지가 그 과제를 어떻게 해결해 드리고자 발전해 왔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은 이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디지털 혁신을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완벽하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이뤄냈다고 자부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기존에 갖고 있는 인프라스트럭처의 복잡성, 데이터 관리의 어려움, 그리고 예측, 그 인프라의 확장의 예측, 데이터 확장의 예측,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어려웠던 부분들 중에 하나였고요. 그리고 가장 큰 부분은 기존에는 대부분의 인프라들이 서버 또는 특정 애플리케이션 베이스로 다들 구축들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데이터 중심의 아키텍처로 인프라들을 변경해 가셔야지 되는데 그 부분이 아마 가장 큰 어려움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측면에서 한번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작년하고 올해를 비교해 보시면 올해 우리 기업의 데이터가 어느 정도 늘어날 거야 이렇게 예측이 쉽게 되시나요? 아마 그걸 예측하실 수 있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것 같고요. 데이터, 정형 데이터, 비정형 데이터 다 포함된 전체 데이터 환경을 보면 여러분들은 아직도 오른쪽에 보시는 약간은 사일로된 환경들의 인프라들을 계속 사용을 하고 계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제 문제점이 지금 새로운 애플리케이션, 워크로드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잖아요. 그럼 그 워크로드들을 위해서 새로운 시스템을 또 개비를 하셔야지 되고요. 그리고 전통적인 플랫폼, 전통적으로 갖고 계시는 인프라 가지고는 현재 증가하고 있는 데이터 처리를 충분히 충족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요새 랜섬웨어 얘기들 많이 나오잖아요. 수년 전부터 랜섬웨어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악의적인 그 데이터 침해나 데이터 위협으로부터 데이터를 보호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미래를 준비하셔야지 되는데 아직까지도 계속 어려움에 직면해 계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의 인프라는 상당히 좀 데디케이트 되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유연성이 많이 좀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유연성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내가 지금 이 데이터를 가지고, 지금 생성된 데이터를 가지고 바로 우리 기업의 생산성이나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활용을 해야지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계신 그런 이제 문제점들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계속 고립되어 있는 데이터, 이런 사일로 때문에 데이터에 대한 확장들이 상당히 어렵게 됩니다. 중복 투자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가장 큰 문제는 미래 예측을 이론적으로는 하지만 물리적인 우리 인프라가 그걸 대비할 수 있는지 그 부분도 상당히 큰 이제 어려움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퓨어 스토리지가 여기서 어떤 부분을 좀 도와드릴 수 있는지, 사실은 그 부분이 플래시 블레이드가 설계된 사상이고요. 지금까지 발전해온 발전 방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먼저 여러분들의 인프라는 데이터 중심으로 통합이 돼야지 됩니다. 기존에 갖고 계시는 데이터 웨어하우스, 다음에 로그 분석이나 스트리밍 분석, 아니면 테스트 개발, 아니면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 인공지능이나 머신러닝, 그리고 데이터 보호를 위한 백업,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다 하나의 데이터 허브를 가지고 이런 워크로드들을 이제 수용을 하셔야지 될 때가 됐습니다. 퓨어 스토리지의 데이터 허브는 바로 이 사상에서 시작됐습니다. 모든 데이터는 하나의
데이터 허브에서 처리한다. 그렇지만 이론적으로 그냥 딱 그 디자인상으로 보면 되게 쉬운 구성처럼 보이겠지만 이것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기술과 공수가 필요합니다. 이런 다양한 워크로드들을 쉽고 단순하게 배포하고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단순함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성능이나 용량을 지속적으로 확장해 나갈 수 있는 이런 스케일 아웃 형태의 구조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워크로드마다 아니면 애플리케이션마다 필요한 프로토콜들을 자유롭게 지원을 할 수 있어야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서 김민철 상무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한번 도입된 제품을 이제 수명 연한이 다 됐다고 마이그레이션하고 바꾸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정기적으로 최신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탑재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솔루션들로 개비를 해 나가셔야지 됩니다. 지난 5년간 플래시 블레이드 기술은 이 데이터 허브 관점에서 발전해 왔습니다. 그래서 5년간의 소프트웨어 발전 방향을 보면 30개 이상의 새로운 소프트웨어 릴리즈가 계속적으로 런칭이 돼 왔고요. 그다음에 프로토콜이나 아니면 용량의 확장성들도 지속적으로 늘려왔습니다. 그래서 퓨어 스토리지가 얘기하는 업계 최초의 고성능 통합 파일 앤 오브젝트 플랫폼을 플래시 블레이드를 가지고 완성을 했고요. 그리고 빠른 백업 복구나 아니면 랜섬웨어 취약점을 보호할 수 있는 이런 기능들도 다 인테그레이션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확장은 용량에 대한 확장뿐 아니라 성능에 대한 확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5년 전 비해서 현재 60배 이상의 확장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술을 근간으로 출시된 제품이 플래시 블레이드 S라는 제품이고요. 동영상 하나를 보시고 이제 구체적으로 플래시 블레이드 S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We spend so much time on the unnecessary, the unknown, the unruly. What we need is the uncomplicated. FlashBlade S. It makes complex data storage simple, eliminating chaos, combining hardware and software innovation, decoupling capacity and performance, while delivering power, space, and cost efficiency, evolving over time to meet your needs now and in the future. This is the last scale-out storage platform you'll ever need. 네, 지금 보신 영상이 사실 제가 오늘 설명드린 모든 내용이 축약된 영상이라고 보여지고요. 아마 잘 보시면 제가 설명드리는 모든 기술들이 영상에 다 소개가 이미 됐습니다. 그럼 플래시 블레이드 S, 왜 S라고 그 네이밍을 붙였을까요? 밑에 보시면 이 네 가지 컨셉, 스피드, 심플리시티, 스케일러빌리티, 서스테이너빌리티, 고성능, 단순성, 확장성, 서비스 연속성, 이 네 가지를 새로운 플래시 블레이드 S에서는 완벽하게 충족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 이제 하나의 캐치 플랜으로 얘기를 하는 게 Uncomplicated Data Storage입니다. 사실은 한글로 어떻게 번역해야 가장 잘 전달이 될지가 좀 의문이어서 제가 영문 그대로 명시를 했는데요. 정말로 불편하지 않고 단순하게 빠른 고성능, 빠른 확장, 빠른 서비스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스토리지가 바로 플래시 블레이드 S라고 소개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Uncomplicated Data Storage, 이 부분을 먼저 설명드리기 전에 제가 왜 스마트폰을 여기 명시를 해놨냐면요. 아마 스마트폰이 처음 나왔을 때 기능은 전화 기능 외에는 없었겠죠. 그렇지만 지금 사용하고 계신 여러분의 휴대폰은 단순히 전화 기능뿐 아니라 모든
개인 서비스를 위한 서비스들, 앱들이 다 올라가 있잖아요. 플래시 블레이드 S의 컨셉이 바로 이거입니다. 유니파이드 패스트 파일 앤 오브젝트의 새로운 플랫폼 통합에 전념을 했고요. 단순히 데이터를 공유하는 차원을 넘어서 말 그대로 기존의 다이렉트 어태치드로 사용을 했던 워크로드들 또는 오브젝트 목적으로 사용하는 워크로드들,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의 고성능 오브젝트의 성능들이 필요한 애플리케이션들을 다 통합해서 데이터 중심의 데이터 센터를 만드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마 퓨어 스토리지가 스토리지 하드웨어를 만들고 하드웨어를 공급하는 기업이다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퓨어 스토리지가 생긴 이래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이 바로 소프트웨어입니다. 그 소프트웨어를 가장 잘 활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드웨어도 같이 개발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애플이나 테슬라 같은 경우도 소프트웨어 플랫폼 기업이지 단순히 뭐 휴대폰을 만들거나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는 아닙니다. 퓨어 스토리지도 이런 기업들과 같은 컨셉, 같은 비전을 가지고 계속 발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성과 확장성을 추구할 수 있는 최적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함께 설계를 하고 있고요. 그거에 집약된 제품이 플래시 블레이드 S입니다. 네, 간단하게 좀 개요를 설명드리면 기존 모델 대비해서 최소 2배 이상의 성능, 그다음에 집적도, 그다음에 뭐 전력 상면에 대한 효율을 제공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가장 큰 핵심 기술 중에 하나는 저희가 이제 모듈형 아키텍처로 바꿨습니다. 그 이유는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새로운 컴퓨팅에 대한 리소스들이 나오면, 자원들이 나오면 그 부분들을 바로바로 적용하고, 새로운 낸드에 대한 기술, 더 큰 용량의 낸드에 대한 기술들이 나오면 바로바로 채택을 하기 위해서 모듈형 하드웨어로 변경을 했고요. 그 모듈형 하드웨어를 가장 최적화해서 운영하고 사용하실 수 있게 소프트웨어도 최적화를 했습니다. 여기 하나 이제 추가해서 에버그린은 저희가 퓨어만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서비스를 위한 구독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 세대의 모델과 좀 비교를 해보면, 현재 데이터 센터 기준에서 기존 모델이 한 중간 정도 레벨의 데이터 센터를 커버할 수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새로운 모델들은 뭐 용량 효율이 필요한 경우 아니면 성능 효율이 필요한 경우에 따라서 모델을 자유롭게 선택하면서 전체 데이터 센터를 통합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확장을 했습니다. 핵심 기술을 잠깐 살펴보면, 저희가 에버그린을 위해서는 기본적인 하드웨어 샤시는 수명이 보장된 샤시여야 됩니다. 이 샤시에 대한 개발도 상당히 저희는 노력을 많이 해서 개발을 했고요. 그래서 샤시에 대한 폴트, 페일러에 대한 오류에 대한 부분들이 거의 없이 운영을 해 나가실 수 있는 이런 이제 새로운 샤시를 개발을 했고요. 가장 핵심이 되는 다이렉트 플래시, 그리고 다이렉트 플래시를 최적화하는 프리티 FBOS를 탑재를 했습니다. 네트워크 모듈도 통합이 됐습니다. 단순히 통합된 게 아니고 고대역폭으로 통합이 됐고요. 그러니까 현재 이더넷 기반의 네트워크는 100기가가 대부분 이제 주력을 이루고 있는데, 저희는 미래를 대비한 뭐 200기가, 400기가까지 지원이 가능한 모듈로 탑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더 고대역폭의 네트워크가 대사가 되는 상황이 되면 저희는 별도의 물리적인 모듈의 교체 없이 그 부분까지 다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매니지먼트는 당연히 퓨어가 가장 강조하는 부분 중에 하나고요. 아마 퓨어 스토리지를 사용해 보신 고객분들이라면 정말로 쉽게 운영할 수 있고, 또 인공지능 기반의 통합 관제 솔루션인 퓨어원, 상당히 탁월한 퓨어원 솔루션까지도 함께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핵심은 모든 부분은 고객분들이 사용하시는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하드웨어를 자체 개발하고 소프트웨어를 공동 설계해서 만든 제품의 집약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실제 그 하드웨어에 대한 모습이고요. 하나의 샤시 안에는 10개의 블레이드가 장착이 가능합니다. 10개의 블레이드면 하나의 샤시에 약 물용량으로 2페타 정도까지 장착이 가능하고요. 당연히 샤시를 넘어선 멀티 샤시, 클러스터링 구성도 가능합니다. 이제 블레이드를 보면, 블레이드의 앞에 보면 디스크 같이 생긴 모듈이 4개가 장착이 되는데요. 이게 뭐 무조건 4장이 꼭 꼽혀야지 된다가 아니고요. 한 장서부터 4장까지 원하는 용량에 따라서 선택해서 장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후면에 네트워크 모듈도 이중화돼서 항상 액티브 형태의 네트워크 환경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팅의 블레이드, 그다음에 2가지 타입의 DFM 모델을 가지고 워크로드에 따라서 자유롭게 가장 최적화된 구성들을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최신의 기술들을 바로바로 채택하고 그리고 변경하고 확장해 나가실 수 있습니다. 블레이드의 좀 구체적인 모습이고요. 실제 이 보시는 블레이드는 단순히 컴퓨팅에 대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모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가지 타입, 저희는 S200, S500이라고 네이밍을 줬고요. S200은 용량에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모델, S500은 정말로 하이 퍼포먼스가 필요한 워크로드, 이렇게 이제 포지셔닝을 나눠서 컴퓨팅 블레이드를 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이렉트 플래시 같은 경우는 24테라, 48테라, 현재는 이 2가지 타입을 지원하지만 저희가 새로운 그 낸드에 대한 용량이 커진 낸드에 대한 기술들이 계속 나오면 바로바로 다이렉트 플래시 모듈에 채택을 해서 현재 사용하고 계시는 플래시 블레이드 S에 장착을 해서 확장해 나가실 수 있도록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드린 블레이드에 대한 2가지 모델, 그다음에 다이렉트 플래시에 대한 2가지 모델, 이 부분을 조합을 하면 여러분들은 워크로드에 따라서 여러 가지 사이징을 가진 이제 컨피그레이션을 하실 수 있죠. 그래서 S200 용량에 최적화된 S200 덴시티 모델서부터 최고 S500의 퍼포먼스 모델까지, 여러분들의 워크로드는 자유자재로 변경해 나가실 수 있는 환경을 저희가 제공을 해드릴 수 있는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공동 설계해서 제품만 딱 내놓고 사십시오. 퓨어 스토리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한 번 고객은 영원한 고객이기 때문에 저희는 새로운 그 에버그린 서비스를 고객분들한테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한 번 도입을 하시면 스토리지를 재구매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당 아니면 새로운 세대의 하드웨어들이 나와도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무중단 업그레이드를 지원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소프트웨어도 단순히 뭐 패치가 된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새로운 기능들이, 새로운 피처들이 탑재된 소프트웨어들도 기본적으로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모두 퓨어원을 통해서 이제 에버그린 구독 서비스를 가지고 저희가 서비스를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 이제 구독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핵심 기술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이렉트 플래시 모듈을 상당히 강조를 많이 드렸는데요. 정말로 퓨어가 독자 기술로 개발한 업계 최초의 소프트웨어 기반의 플래시 모듈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다이렉트 플래시 얘기를 하기 전에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그 올 플래시 스토리지가 나오면서 그 SSD 미디어가 어떻게 지금 변해가고 있고 어떻게 확장돼 가고 있는지,
그 부분을 먼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SLC, 초창기 올플래시 스토리지의 가장 핵심이었죠. 고성능을 내기 위한 올플래시, 그리고 거기서 더 이제 용량을 확장해서 사용할 수 있는 MLC, 그리고 TLC, 다음에 뭐 3D 낸드까지 출시가 되고, 지금은 아마 QLC가 앞으로의 대세가 될 걸로 저희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시면 SLC에서부터 QLC까지 쭉 내려오는 그 단계를 보면 성능 부분은 당연히 SLC에서 QLC로 내려오면서 성능 부분도 많이 좀 낮아지고 응답 시간들이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낮아지는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비용도 경제성은 QLC가 가장 좋지만 이런 내구성이나 성능 부분에 좀 문제점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그 SSD 미디어 간의 상대적 비교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넣은 거고요. 사실 QLC라고 해서 그렇게 실제로 업무에 사용하기에 부적절한 미디어냐라고 보시면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QLC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이런 제약점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렉트 플래시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좀 해결을 할 수 있을지 고민을 하다가 만들게 된 모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QLC 미디어의 최적화가 왜 필요하냐? 앞서 설명드렸지만 미디어가 바뀌어오면서 QLC가 경제성은 좋아졌지만 성능에 대한 좀 제약, 그 다음에 내구성 부분에 대한 제약,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제 라이트하고 지우고 이런 부분들이 반복되기 위해서 용량에 대한 리저브 공간, 오버헤드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플래시 블레이드의 다이렉트 플래시 모듈은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을 하다가 설계가 된 모듈이고요. 사실 기존의 쓰기 증폭, 앰플리피케이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는 데이터에 대한 그 정렬, 이런 부분들을 퓨리티 OS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핸들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래그멘테이션 이런 부분들을 방지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개별 랜드 셀까지도 직접적으로 액세스하고 오퍼레이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능적으로 스케줄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시스템 레벨에 메타데이터를 함으로써 중복 작업, 사실은 SSD는 중복 작업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거에 대한 내구성에 대한 보장이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제거를 했습니다. 이 세 가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이런 기술들을 저희가 다이렉트 플래시 기술에 다 녹여내서 공급을 해드리고 있고요. 다이렉트 플래시의 가장 큰 특징 세 가지를 설명을 드리면, 사실 어댑티브 I/O 컨트롤, 플래시 레벨에 그 직접적인 I/O, 그 낸드 셀 레벨의 I/O 컨트롤이 가능하기 때문에 항상 일관된 성능을 유지할 수 있고요. 데이터 접근성을 보장해 드릴 수 있습니다. 스마트 인디어런스. 저희는 전체 다이렉트 플래시 모듈의 수명을 관리하는 모니터링 기법을 쓰는 게 아니고요. 개별 랜드 셀의 수명에 대한 모니터링을 직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명에 대한 연장도 가능하고요. 오버 프로비저닝 되는 영역도 감소를 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퓨어원 기반으로 해서 블록 레벨의 모니터링을 계속 하기 때문에 만약에 특정 랜드셀에 에러가 발생하고 자체 힐링 프로세스가 돌아서 클리어를 시키기도 하지만 특정 랜드셀에 문제가 발생하면 그 부분을 바이패스 시키고 나머지 랜드셀을 가지고 액세스를 하거나 아니면 빠르게 복구시켜서 사용할 수 있도록 복원력까지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렉트 플래시가 QLC를 탑재해서 성능이 안 나오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의심을 하거나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앞서 설명드린 다양한 낸드에 대한 다양한 그 오퍼레이션 할 수 있는 직접적인 기술을 가지고 저희는 다이렉트 플래시를 만들었기 때문에 QLC의 미디어를 그냥 가져다 쓰는 것 뿐인 것이, 모든 기술은 퓨리티 OS 자체에서 핸들링하기 때문에 성능, 내구성, 신뢰성을
다 보장해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그 두 가지 실제 결과치를 좀 보여드릴 텐데요. 연간 디스크 장애율. 자, 에버리지, 파란 부분이 에버리지 부분인데, 올 플래시의 에버리지 이제 그 장애율을 파란색 막대로 보시면, 기존의 상용 SSD에 퓨리티를 얹었을 때 한 30% 정도의 장애율이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 있고요. DFM하고 퓨리티가 탑재된 모델을 사용하시면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상용 범용 SSD 대비해서 거의 80% 이상의 장애율을 더 줄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3배 이상의 안정성을 저희가 개런티를 해드릴 수 있고요. 또 확장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DFM이 SSD도 용량이 확장되고 미디어가 용량들이 이제 커지면서 계속 스토리지에 대한 확장성도 고려를 해야지 되는데, DFM을 가지고 저희가 QLC가 됐던 그 다음 세대인 뭐 PLC 이런 모델들이 나오면 저희는 다이렉트 플래시 모듈에 바로 탑재를 해서 저희 퓨리티 OS를 통해서 최적화를 하면서 용량을 키워나갈 수 있습니다. 이런 장점들을 충분히 활용해 보실 수 있게 저희가 제품을 출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소프트웨어 부분입니다. 제가 앞서서 뭐 하드웨어 좋은 점 많이 말씀드렸지만, 그 하드웨어를 최적화하기 위한 것이 바로 퓨리티 소프트웨어입니다. 새로 나온 4세대 퓨리티 소프트웨어는 기본적으로 기존에 가지지 못한 더 확장된 대규모 확장을 위해서 설계가 됐고요. 그리고 효율성, 그다음에 집적도, 그러니까 집적도를 높이면서 발생할 수 있는 내부의 오류들, 이런 부분들을 소프트웨어에서 다 처리를 할 수 있게 설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암호화 기능이나 이런 기능들이 기본적으로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플랫폼을 운영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 기능들도 탑재가 됐고요. 기존에도 편하게 사용하셨지만 그런 저희가 보여드리는 대시보드에 대한 부분들도 상당히 디테일한 항목들이 직관적으로 보이실 수 있게 대시보드를 수정을 했습니다. 단적인 예로 저희가 네트워크 패킷에 대한 그런 패킷 정보까지도 UI에서 보실 수 있어요. 모니터링 하시고 그럼 패킷 에러가 발생하는지 안 하는지조차도 UI에서 바로 확인을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세부적인 항목을 추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기술 중에 하나는 플래시 블레이드 S 뿐만이 아니고 모든 퓨어 스토리지의 제품은 가변 블럭 기반의 I/O 그 데이터 처리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변 블럭이 왜 중요하냐? 그냥 고정 블럭으로 데이터를 처리하면 데이터에 대한 오버헤드, 용량에 대한 오버헤드도 발생할 뿐만이 아니고 데이터 리덕션, 데이터 절감을 하는 연산하는 부분에서도 상당히 오버헤드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는 바이트 단위에서 뭐 16메가 이 정도의 라지 블럭까지도 가변 블럭 레인지를 만들어서 모든 데이터를 직접적으로 핸들링을 하면서 빠르게 성능을 제공을 해드릴 수 있는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뭐 스몰 IO가 됐던 라지 IO가 됐던 상관없이 모든 데이터 패턴에 일관적인 성능을 제공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중요 기술은 기존의 파일 쉐어를 위한 아키텍처는 대부분 이제 트리 방식의 아이노드 구조였죠.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 시절에는 아이노드 방식이 가장 데이터 쉐어링을 위한 가장 좋은 기술이었기 때문에 지금의 현존하는 모든 이제 데이터 쉐어, 네트워크 베이스의 데이터 쉐어 스토리지들은 아이노드 방식을 채택을 했었는데요. 퓨어 스토리지의 플래시 블레이드는 키밸류 방식입니다. 가장 큰 차이는 키밸류 방식을 사용하시면 데이터나 오브젝트의 카운트에 대한 리미테이션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파일 시스템 아니면 하나의 클러스터에 원하시는 양만큼의 데이터를 적재하실 수 있고요. 어떠한 리미테이션 때문에 데이터 적재하면서 발생한 뭐 오류가 발생하거나 아니면 뭐 새로운
파일 시스템을 만들거나 버킷을 만들어서 옮겨주거나 이런 식의 작업을 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또 하나는 데이터가 없을 때나 아니면 데이터가 뭐 90%, 95% 채워져 있을 때나 항상 동일 수준의 응답 시간을 제공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모든 데이터 블럭은 키값들이 부여가 되어 있고 키 테이블을 DB로 관리를 하면서 데이터에 대한 양 그리고 데이터에 대한 뎁스에 상관없이 일정 수준의 응답 시간을 제공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파일 프로토콜, 오브젝트 프로토콜, 기존에는 아마 파일 전용 스토리지, 오브젝트 전용 스토리지 이렇게 라인업들을 많이들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네이티브하게 파일 프로토콜과 오브젝트 프로토콜 동시에 지원하면서 동일 수준의 성능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마 파일 프로토콜은 뭐 고성능의 제품들도 많으니 비교를 해보시면 되겠지만 오브젝트 부분은 기존에는 성능에 포커스된 프로덕이 아니었기 때문에 상당히 고성능을 내기 위해서는 새로운 아키텍처로 바뀌어야지 됩니다. 플래시 블레이드는 이미 고성능 오브젝트를 지원하는, 네이티브하게 지원하는 프로덕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다양한 서비스들을 좀 설명을 드리면 사실은 코어 서비스는 가장 중요한 게 메타데이터에 대한 분산. 기존에는 뭐 메타데이터를 위한 전용의 메타데이터 서버나 아니면 메타데이터를 위한 전용의 공간들을 가지고 핸들링 했다라고 하면 플래시 블레이드 제품은 데이터, 실 데이터뿐만 아니라 메타데이터도 모든 리소스를 사용해서 핸들링을 하고 오퍼레이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산 병렬에 최적화된 아키텍처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자체적으로 네트워크에 대한 밸런싱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미 다들 아시겠지만 뭐 데이터 절감, 그다음에 가용성 보장, 그다음에 데이터 보호, 그다음 보안 이런 부분들에 필요한 모든 피처들은 이미 번들로 다 소프트웨어에 올라가 있습니다. 별도의 라이센스 비용 없이도 여러분들은 기능이 필요하시면 기능을 이네이블해서 바로 적용하실 수 있고 실제 운영에 투입하실 수 있습니다. 이 래피드 파일이 그 메타데이터를 플래시 블레이드가 잘 오퍼레이션 한다라는 반증을 하기 위한 툴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사실 래피드 파일 툴킷은 여러분들 그 스토리지 레이어에 설치해서 사용하는 툴킷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실제 운영하시는 VM이 됐건 베어메탈이 됐건 이런 클라이언트 환경에 하나의 패키지로 설치하시면 실제로 운영 측면에서 데이터에 대한 인덱싱, 말 그대로 리스트업이나 서칭이나 데이터 삭제나 카피나 이 모든 기능들을 정말로 기존 대비해서 수십에서 수백 배 이상 빠르게 처리를 하실 수 있고요. 이 부분을 실제 업무에 적용을 하시면 사실은 분석 업무, 그다음에 AI나 머신러닝 부분, 그리고 특히 EDA 쪽 이런 부분에 대량의 데이터에 메타데이터 핸들링이 필요한 업무 쪽에 잘 적용해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소프트웨어조차도 저희가 무상으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다음은 이제 앞서 설명드린 ESG 내용입니다. 플래시 블레이드 S 뿐만이 아니고 모든 퓨어 스토리지 제품은 저탄소 기반의 기술로 제작돼서 여러분들 기업도 사실은 ESG가 상당히 중요한 하나의 목표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만족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위 상면당 2배 이상의 용량 효율을 제공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절반 이하의 전력 소비량, 그 다음에 실제 쿨링에 대한 부분도 3분의 1 이하로 절감을 시킬 수 있습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용량당, 테라바이트 용량당 한 1.3W 정도면 실제로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버그린 서비스입니다. 앞서서도 에버그린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딱 이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속적인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저희가 지원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다운타임이나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투자를 저희가
직접적으로 보호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에버그린 서비스는 3가지 모델이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를 고객 자산으로 해서 카펙스 모델로 운영을 하실 수도 있고요. 에버그린 1 같은 경우는 아예 100% 오펙스 모델로 과금 형태로 사용하실 수 있는 구독 모델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 간격을 좀 줄이고자 플렉스라는 서비스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실제 초기 도입에 대한 하드웨어는 카펙스로 고객의 자산으로 등록을 하고 실제 데이터 운영에 대한 부분에서는 실제 사용량 기반의 과금을 할 수 있는 모델을 새롭게 출시를 했습니다. 예, 6년 TCO를 분석을 해보면 사실 초기 도입 비용, 그 다음에 3년치 유지 보수 비용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 큰 차이가 안 나겠지만 유지 보수가 워런티가 끝나고 이제 갱신을 하는 그 시점을 비교를 해보면 상당히 많은 거의 한 2배에서 2.5배 정도의 차이, TCO의 차이를 실질적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요약장표인데요. 딱 요 3가지만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심플하고 플렉서블하고 지속 가능한 forever, 그러니까 uncomplicated data storage forever. 이 제품이 바로 플래시 블레이드 S입니다. 오늘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 플래시 블레이드 S에 대한 소개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